칼리제스에 써야 할 점들, 쓰지 말아야 할 점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아카데미 레코드, 테스트 스코어,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발런티어,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학생들이 낸 에세이와 추천서 등을 보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낸 학교 성적과 테스트 스코어가 숫자를 나타낸다면 추천서와 학생들이 내는 에세이는 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짓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짓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세이를 아주 잘 써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세이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세이에 써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show, don't tell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식으로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쓴다면 입학사정관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그거 대신에 어떤 아넥도트 내지는 에피소드 속으로 입학사정관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직접 설명해 준다면 입학사정관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스스로가 보면서 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 A가 나는 딜리전트하고 에너지틱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스테이트먼트 식으로 I'm diligent, I'm humble 이렇게 쓴다면 별로 재미있는 에세이가 되지 못합니다. 그 학생이 양로원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낀 점들을 자세히 풀어간다면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풀어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에세이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뭘 배웠구나 간접적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세이는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에피소드를 쓸 때도 자세하게 쓰지 못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세이의 질문은 보통 굉장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굉장히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적어줘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 에세이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학생들은 한번 에세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꼭 토픽이 다른 학생이 쓸 수 있는 토픽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썼을까? 나만이 쓸 수 있는 에피소드로 써야만 합니다. 다른 학생도 이 에피소드를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면 학생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나만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해, 자신만이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에피소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재미난 영화나 무비는 여러분들도 보고 나면 다시 보고 싶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의 에세이도 입학사정관이 다시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입학사정관을 여러분의 에세이 중심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에세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묘사적인 표현과 그리고 살아있는 언어로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없고 에세이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로버트식의 약간은 좀 냉랭한 그런 에세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좀 살아있는 에세이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칼리지 에세이는 가능한 한 자신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리셰를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진부하거나 지루하게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끝을 알 수 있는 에세이는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읽자마자 이거 끝은 어떻게 나겠구나 이런 거는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보통 1000개 가까이의 에세이를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인트로덕션을 읽었을 때 끝이 어떻게 됐는구나 하면은 흥미 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많이 쓰는 주제를 토픽으로 잡는다면 다른 앵글로 자기만의 특성을 담아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주제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에 관한 겁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은 액티비티가 많이 스포츠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관한 에세이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진부하게 스토리 라인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나만의 특성을 잡을 수 있는 에세이로 갈 수 있도록 조심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썸머에 커뮤니티 봉사를 다른 나라로 일주일씩 가는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에세이 주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쓰면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동정하는 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래서 너무 잘난 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로 가지 않게끔 잘 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주제로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큰 주제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아니면 캔서를 고치겠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담는 에세이들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너무 무모해 보이거나 너무 오만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학생들이 잡을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쓰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학생이 조심해야 될 점은 에세이에 레주메를 쓰지 않는 점입니다. 에세이에 레주메를 리스트처럼 쓰는 경우죠. 자, 에세이는 학생의 개성, 성격, 또 유머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원서에 쓴 것을 반복해서 리스트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굳이 자기의 개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에세이에 다시 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에세이는 왜 이런 액티비티를 내가 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나타내야만 합니다. 에세이에 내가 다른 데에서 쓴 것을 또 반복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에세이에 내가 리스트를 쓰고 있다, 아니면 숫자나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에세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정치나 종교 같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대학들은 학생들이 강한 믿음, 의지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네들의 서플멘터리 에세이에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나 정치에 관한 자기의 너무 강한 신념들을 양분화돼서 쓴다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리지 에세이를 어떤 신념을 가진 입학사정관이 볼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세이는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학생에 관한 것을 써야 합니다. 학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학생이 누구인지, 자, 이걸 잘 아는데도 학생들 중에는 자기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은 영향을 많이 쓰게 되면은 학생이 수동적으로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학생이 그 사람한테 받은 영향의 방식과 그 영향을 받고 나서의 내가 달라진 점,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전히 그 에세이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세이에서 중요한 점은 에세이의 톤입니다. 에세이는 항상 성숙하고 긍정적이고 사려 깊은 톤으로 가야 합니다. 에세이가 거만하거나 부정적이고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멜로드라마틱하게 가서도 안 되고 냉소적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에세이 중에는 다소 징징거리는 톤 혹은 불만이 많이 보이는 에세이 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안 쓴다고 하는데 조금 읽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챌린징 에세이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읽다 보면 조금 약간 징징거리는 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느낌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세이 톤이 많이 우울하게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에세이가 항상 긍정적인 톤인지를 한번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플멘터리 에세이는 그 학교를 왜 지원했는지,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나 하는 why school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에세이를 쓸 때는 그 학교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를 하고 나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학교에 있는 특정 수업 내지는 그 학교에 있는 교수,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 그 학교에 있는 클럽이라든가 그런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너무 나열식으로 여러 가지를 그냥 언급만 해주는 것은 필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조금은 다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학생이 아카데미가 강한 학생이라면 에세이는 좀 반대적인 얘기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는 것이 좋고요. 학생이 음악에는 액티비티를 원서에서 많이 썼다면 이와는 반대로 음식이라든가 에세이를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프라이징한 것, 그런 것을 에세이에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에세이를 쓸 때 같은 문구를 계속 쓴다거나 단어를 쓰면 별로입니다. 단어도 다양하게, 표현도 다양하게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이 유머가 없다면 재미가 없겠죠? 유머러스한 표현도 써가면서 읽어야
흥미도 유연하고 재미있겠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도를 지나친 조크는 컬리지 에세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드미션 오피서는 갓 대학을 졸업한 25살의 사람들부터 50대 넘어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 나이대 사람들이 유머러스하다고 느낄 정도의 일반적인 유머러스한 얘기 정도로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컬리지 에세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 살펴보았습니다. 컬리지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자기가 누군가를 담아내는 점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